김문수 후보가 퇴행적인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득표 전략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일단 어디를 갔냐?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친인 유경수 여사의 충북 옥천군 생가를 찾았죠. 그리고 전날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는데 그 메시지가 일관되게 거짓말로 탄핵된 사람이다. 거짓말로 유죄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됩니까 이게? 글쎄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의 태생적 한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이준석 표에도 군침을 흘리는 이유가 김문석 후보의 지금 저 지지율이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여론 수치입니다. 똑같아요. 그렇네. 거기에서 지금 불과 몇 프로 차이예요. 이걸 벗어나질 못해요. 벗어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나 뭔가 이런 것들 좀 욕심내고 이러는 것이지. 그 옥천에 유경수 여사 생가가 있는데 네. 그 개울 하나 건너면 정주용 시인 생가가 있어요. 그리고 유경수 여사하고 정주용 시인은 같은 초등학교 다녔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기 동창이에요. 네. 그런데 봐봐. 정주영 시인 생가를 가면은 찢어지게 가난한 초가 오막살이 초가상카네. 얼마나 가난했고 못 먹었는데 거기서 위대한 정신이 탄생했잖아. 맞습니다. 그거 아시나? 넓은 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래 아시나? 향수라고? 압니다. 네. 이런 거야. 그런데 유경수 집안은 그때 일제 시대 때 이미 승용차를 굴렸다고. 일제 시대 때요? 그 운전사하고 그다음에 차 주차장에 항상 세 대가 주차돼 있었어. 우리나라 역대 친일파의 갑부에 5대 갑부에 뜬다. 그래요? 그건 몰랐네. 5대 갑부에 한쪽은 금수저, 한쪽은 흑수저, 한쪽은 보수꼴통, 한쪽은 독립의 어떤 거래 가지고 네. 진보 정부 때는 보은 옥천에 가면은 정주용 시인 생가에 관광객이 많고 박근혜가 집권한 뒤로는 유경사 생가 관광객이 많아요. 네. 그 동네 사람들 머리 복잡해 지금. 이게 아이러니한 풍경인데 게다가 또 이제 원초적으로 유년 시절도 가난했던 이제 김문수가 어떻게 보면 정지용의 생가는 가지 않고 유경수의 생가만 찾는 모습들이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러면 얼른 저 민주당에서는 정주용 생가 가야지. 그래서 정지용. 그 시인 생가를 가서 그 옥천이 그 뼈대 있는 동네거든 거기가. 거기가 우리나라 최초로 조선일보 절독 운동을 한 동네잖아. 그렇죠. 그래요? 전국 최초로. 그건 또 몰랐네요. 안티 조선 운동이 그 보은 옥천 군민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옥천에서 나오는 간행물들이 있어요. 네.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아마 가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이런 옥천 동네가 신문 있나. 이런 데는 그 지역 주민들의 정기 구독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요? 네. 진보 성향이고 생각보다 그래서 유권자 지정 탄탄합니다. 자체가 거기가. 예. 그리고 저는 김문수 후보의 말 중에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민주당을 상대로 지금 뭐 사법 권력을 침탈하려고 한다. 사법부를 부정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는데 거짓말로 유죄를 썼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모든 걸 부정하는데 그러면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이게 만약에 거짓으로 뭐 징역이 나오고 헌재도 탄핵이 그렇게 되는 거면요. 이 당시 수사하고 기소한 사람 누구였죠? 그러니까 윤석열 네. 아닙니까? 내란숙의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그럼 과연 이 사람이 부정을 하고 있나? 김문수 후보가 같이 한몸뚱이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탄핵이 잘못됐고 이 법이 집행이 거짓이다라고 하면서 네. 또 윤석열과는 뭐 영화도 많이 볼 수 있죠. 뭐 사람들 많이 만나면 좋지. 이러고 절연하지 못하는 거. 이건 뭐 어디다가 우리가 손을 어디다가 이제 이 사람의 정체성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뭡니까 도대체가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판결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기소한 윤석열은 부정하지 못하면서 네. 이런 묘한 상황들이 연출되다 보니까 결국은 윤석열이란 자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뚜렷하게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못합니다. 끌려다닐 거고요. 아마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아마 윤석열 사면해 줄 겁니다. 임기 맞아요. 중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풀어주고 사면하고 이 짓 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한덕수가 그걸 하리라고 보고 네. 친윤이 한덕수를 밀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일이 꼬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김문수가 이래 됐는데 여기라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여긴 대답을 퉁명스럽게 한 거고 한덕수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민 거예요. 저는 사실 더 우려되는 건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씨와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선을 못 긋는 문제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오히려 전광훈 씨하고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진짜로 명확하게 선을 못 그어요. 그 원산 폭격 보셨죠? 네. 진짜 우리 정광훈의 위대성을 봤어 나는. 아니, 대가리 박아. 대가리 와. 전부 대가리 박아. 아니 그 욕도 그냥 그러니까요. 상욕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연세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다 어머니 아버지 아, 뻘인데. 결국은 집회 사람 동원 제대로 못했다. 위세를 떨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뭐 자유 마을인가요? 거기에 있는 네. 이제 광역에 있는 위원장들 불러다가 그러니까요. 아예 신자들 앞에서 모욕적인 행동을 취하는데도 야 그거 강제적으로 제지하는 사람 잘 안 보입니다. 네. 사실 언론들이 대가리 박아라는 그 워낙에 그 인상적인 워낙 유명한 대사 아닙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거기에 꽂혀가지고 정광훈 씨 뒷발언을 주목을 안 하시던데 네. 정광훈 씨가 그 얘기도 하거든요. 뭐라? 다음에는 내가 대선 나간다고. 내가 대선 나간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지금 정광훈 씨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저는 민주당이라든가 지금 네. 야당에서 다른 정당들이 그 부분을 내일 토론에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광훈 씨 다음에 나온다고 저렇게 그러니까, 공언하고 네. 있는데 어떡할 거냐 정광훈 씨랑 합칠 거냐 뭐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된다라고 봐요 진짜. 아니 나는 근데 그런 게 의미가 있나 싶은 게 얘기 물어봐봐야 자기가 우는 영상을 진짜 맞아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 본인이 당당하게 나서면서 이재명 후보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면서 안 울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영상 버젓이 존재하는데 그것도 아니, 하나도 한 개도 아니고 아니요. 한 개도 아닌데 문 영상 직접 여러 번 이렇게 봤어요. 문 영상도 있고요. 정광훈 씨가 이제 들어갔을 때 막 막 이렇게 운 영상도 있고 이제 나와가지고 정광훈 씨랑 같이 있으면서 울먹이는데 옆에 정광훈 씨가 울지 마 달래줘.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어떤 인간의 문제를 요즘 고민하게 되는데 김문수가 전태일 때문에 노동운동에 뛰어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때 전태일 때문에 뛰어들어 가지고 어떤 혁명적 노동운동에 뛰어들어서 경찰 피해 다닐 때 이소선 여사가 먹여주고 숨겨줬습니다. 아 진짜요? 아. 우리 전태일 열사의 어머님이 어머님이 그 이소선 여사가 우리 문수 하면서 네. 자기와 일가 친척 친구들 동원해서 뒷바라지하고 밥 해주고 숨겨주고 용돈까지 줘가면서 네. 그렇게 해서 보살피했습니다. 김문수를. 근데 지금 전태일 올해 50周年인가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됐나? 하여간 거기 해가지고 지금도 그 기념관이 있고 뭐 하는데 한번 찾아오기로 했습니까? 그 마성 모란공원의 이소선 여사 묘지에 한번 참배를 했습니까? 어째 인간이 이 모양이야? 자기 젊었을 때 그 어떻게 살았는데? 더 신기한 거는 입만 열면 노동운동 얘기 꼭 합니다. 자기가 했다고. 그런 아니, 식으로 정당화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는 나중 문제고 정치 이전의 문제지 이게 어째 인간이 이 모양이냐 이것이. 인간이 그 모양이니까 그 내란 정당 가가지고 대선 후보 하고 있는 거죠. 글쎄. 인간을 옹호하고. 난 그러니까 정광훈 찾아다니고 네. 나 이러는 거 보면은 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인격이 더럽혀지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나의 먹고 사는 거 이상을 바라는 존재거든요. 사회적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자기의 인격적 존재고 사회적 존재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변하면서 스스로를 조롱하느냐. 그러니까. 난 이런 걸 보면은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 아니 그리고 결국 이제 내란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형식적인 사과 말고 진심으로 진상 규명을 더 하겠다. 윤석열을 엄벌하게 하겠다 하는 이유는 계속 끊이지 않고 추가적으로 증거가 나오고 있고 아직 풀리지 않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봤더니 경찰에서 경호처가 관리하고 있는 비아폰 서버를 뒤져봤더니 어떤 흔적을 봤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을 초기화시키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을 초기화시키고 윤석열 본인의 휴대전화 비화폰을 초기화시킨 증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게 또 증거 인멸을 하게 된 그 시점이
12월 6일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홍장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윤석열이 선긋기 하던 시점에 딱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이홍장원 아니시고요. 네, 네. 아직까지도 홍장원 나올 때마다 옆에 뜨끔뜨끔해요. 아직까지도. 네. 제발 기자님들 저 그 홍장 아니니까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번호가 잘못 돌아가지고 나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네. 이건 의도적인 증거 인멸이죠. 이건 명백하게 수사를 통해서 이 관련자들 명백하게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보면은 그 비화폰까지는 아닌데 청와대에서도 저희가 보안 프로그램 다 깔아요, 휴대폰에다가. 네. 그래서 관리가 됩니다. 만약에 직원들도 뭐 예를 들어서 정보 접근성이 좀 가까운 직원들은 정보를 알아서 또 다른데 유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격으로. 원격으로.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비화폰을 그 원격 그 프로그램 깔고 예. 그다음에 서약까지 다 맺어야 돼요. 서약까지. 네. 안 그러면 처벌받거든요. 저희도. 업무폰도 그렇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업무폰도 더. 네. 개인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건데 아니, 누가 보더라도 12월 6일에 그때 보면 윤석열은 홍장원과의 통화 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시점인데 그때 홍장원의 비하폰을 경호처에서 원격으로 지웠다. 이건 무슨 의도겠습니까, 이게? 증거인멸이죠. 네. 그리고 왜 경호처가 뭐 공수처라든가 경찰의 비아폰 서버 압수수색을 그렇게 극렬히 저항했는지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았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그 시점이 저는 12월 6일이라는 작년 12월 6일이라는 네. 그 시점은 윤석열이 과연 제2내란이라든가 흔히 말하는 그때 뭐 HID 뭐 올드 보이들이 뭐 맞아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 뒤에 막 퍼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던 시점이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국정원 1차장이었단 말이죠, 홍장원 씨가. 음. 근데 그 내용을 원격으로 지웠다? 어. 무슨 어떤 지시를 했을까? 정말로 제2내란을 획책하려는 것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 의심까지 하고 있어요. 이건 반드시 포렌식을 네. 하든 뭘 하든 진짜 이건 복원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시기가요. 1, 2차 3차 내란을 그 전에 하다가 딱 이 분위기가 바뀌던 때입니다. 12월 6일이 어느 시점이냐 하면 김용현이 검찰에 출두한 그쵸. 네. 시점인데 시점에서 네. 그 직전에 이걸 다 확인하고 갔다고. 노트북이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네. 이걸 다 하고 대통령실하고 주고받고 이제는 네가 들어가야겠다. 이래가지고 검찰하고 연락하고 들어간 날이고 네. 그날 노상원 비화폰이 맞아요. 그 직전에 반환된 날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때 그날이 이걸 전부 다 정돈하고 저기 그 범죄 현장을 지우는 일이 대대적으로 증거인멸을. 그렇지 벌어지고 김용현이 들어간 날이라고. 그러면 의미가 있죠. 이때부터 이제 수세적 모드로 바뀌면서 어떤 공적 단위에서의 어떤 내란의 추가 시도는 중단이 되고 사적인 영역이나 이런 쪽으로 이것이 이제 모두가 바뀌는데 그러면은 이것만 지웠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 네. 우리가 비화폰에게 몇 대가 나갔는지 지금 모르거든. 네. 이게 이제 정부 안의 정부. 네. 말하자면 딥스테이트란 말이야. 그 실체가 드러날 수 있는 게 그 당시부터 차곡차곡 없어지기 시작을 한 거라는 네. 거 지금까지. 그때 압수수색에 실패한 게 아. 지금까지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경찰이 발표한 걸 보면은 압수한 비화폰과 업무폰이 19대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막 속에 가려져 있던 비선 국정 운영의 실체가 이 비화폰 분석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상민과 한덕수도 오늘 경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이제 봤더니 기본적으로 그들의 CCTV 동선을 본 겁니다. 대통령실 그 직무실 앞에 있는 복도의 CCTV, 국무회의가 열렸다는 대접견실의 CCTV를 보니까 앞에 진술했던 이상민과 한덕수의 증언과 뭔가 어긋나는 행동들이 나타난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불렀다는 거기 때문에 두 사람 같은 경우에도 네. 사법 처리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리고 당시에 행안부 장관이었잖아요. 이상민 같은 경우는. 그럼 네. 경찰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김봉식과도 물밑에 연결이 있을 것이고요. 한덕수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실제로 이 계엄에 앞서서
그 회의체를 만든 거 숫자를 만들어 다 전화했다는 게 사실 한덕수라는 네. 게 정황이 나와서 이 부분도 분명히 그 비화폰이든 뭐든 다 수사하면 나올 건데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지금 19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아, 실제로는. 예, 예, 아, 예. 19대는 말도 안 돼. 네, 말도 안 돼. 훨씬 많을 겁니다. 몇백 대에 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지금 이미 6개월이 지났어요. 12월 3일부터. 네. 그러면 그간에 얼마나 증거 인멸을 더 많이 했고 사실상 어디까지 포렌식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서버가 어느 정도까지 복구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당연히 그 뭐 국무의원이라던가 총리도 당연히 전 연루가 돼 있다고 추측을 하고 의심을 하고 있지만 계신데, 네. 대통령실에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너무나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이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일 내란을 저질렀는데 이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몰랐다? 저는 이거 말이 안 되고요. 언급이 안 되는 이유도 그렇네.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주목한 건 4명이 김 씨거든요. 일단은 김주연 민정수석, 네. 네, 그다음에 김태효 안보실장, 네. 그다음에 김상훈 경호차장, 김성훈. 네. 김상훈 네. 경호차장 계속 이름 다른 얘기하네.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유세 후유증입니다. 네. 유세에서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어디까지. 큰일 납니다. 여기서 그냥 다 하고 가서 실수를. 만실수는 여기서 다 하고 가 그냥. 네. 김성훈 그 어, 이벤트 네. 풍선 이벤트 하신 네네. 김성훈이고요. 한 명은 김건희입니다. 그렇네. 제일 중요한 사람 얘기했네. 이 4명의 썼던 비화폰은 아직 오리무중이긴 한데요. 이건 반드시 저는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여기가 숨겼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그러니까 봐요. 삼김도 아니고 사김에 사김. 네. 뭔가 이제 덮여져 있는 비위 의혹을 밝히는 게 수사의 네. 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추측을 해보는 게 지금 이상민과 한덕수의 증언이 경찰이 확보한 CCTV가 다르다는 게 네. 좀 우리가 추정의 영역이지만 네. 좀 뭘 두고 하는 거지 이게 해석 경쟁이 벌어질 것 잡아. 같은데 그 얘기도 내가 여기서 한 얘기인데 네. 내가 처음부터 미스테리를 다시 한번 이걸 좀 실체를 직시하자고 했던 건 뭐냐면은 지난 경선 때 친윤이 한덕수를 미룬 게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랬던 거라고. 아. 한덕수의 증언이 그 헌재에서 윤석열한테 유리한 증언이 별로 없었다. 네. 오히려 국무회의도 아니었다. 네.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게 판결문에 그대로 들어갔죠. 그렇죠. 그러면은 한덕수를 왜 친윤이 미는 거냐. 그렇네. 예.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그때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은 윤석열과 한독서 간에 우리가 모르는 공유하는 비밀이 있을 거다. 그게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나왔지. 절대 이 헌재나 이런 걸로 보면은 친윤은 한덕수를 쳐야 된다. 네. 너 때문에 탄핵당해서 이 자식아 국회 와가지고 네.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한두 건이 아니거든. 네. 그러면은 그렇게 사과하고 거리두기를 하는 거 있지만은 말 안 한 대목들이 뭐냐 이거지. 그 공유하는 비밀이 있으니까 저렇게 끈덕지게 붙어 다니지. 네. 그렇네. 그냥 이건 리가 없다 이거요. 리가. 네. 아니, 뭔가 잘못된 진술이 있을 거다. 아니 이 얘기였지.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산입 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진짜 어이없는 2명 임명하려고 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향이었잖아요. 그렇죠. 한덕수가 결행한 거고 이게. 그렇죠. 그걸 한덕수가 했다는 이유는 둘 사이에 모종의 거래나 이해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 나중에 뭐 특검이 되면 이게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내란에서 헌법재판과 국민의힘 경선으로 이어지는 데에서 네. 일관된 어떤 우리가 흐름은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공유된 비밀이 존재한다는 거고 맞는 말 여기서 같습니다. 네. 이 공동체가 생긴 거 아니냐 이거요. 다 그 전략에서 나온 거지. 그러죠. 모든 게. 이래 돼 놓으니까 이제 이번에 경찰이 뭐 CCTV하고 조금 한덕수 진술이 안 맞다. 요거는 실마리가 되지요. 그렇죠. 네. 왜 거짓말을 했을까? 이상민하고 둘 다? 아, 왜 궁금하네. 거짓말을 했을까? 뭘까? 아니 모르긴 궁금하네. 모르지만 CCTV엔 또 행위가 찍히잖아요. 예를 들면 말만 찍히는 그쵸, 게 그쵸. 아니고 네. 그 사람이 혹시 뭘 들고 갔는지 네. 뭘 들고 나왔는지 네. 혹시 추정되는 물건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한덕수는 비상계엄 자체도 본인 스스로 반대를 면전에서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제되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고 수동적으로 움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계엄과 계엄 해제 과정에
능동적인 역할을 한 게 딱히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다른 국무위원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한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뭘까? 뭔가 있어. 이거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있어. 뭘까? 근데 김문수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날 국무회의 안 안 갔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정체성, 이념 코드는 윤석열하고 김문수가 제일 가깝지만 네. 이건 내란이라는 실제 행위에서 그렇죠. 네. 어떻게 벌어졌느냐 문제지 이념은 둘째 문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제로 김문수는 계엄 당일부터 해가지고 윤석열과 통화하게 된 게 지금 통화 기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6일 뒤인가 통화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다지 신복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아니 그렇죠. 그런데 네. 내가 1, 2차 토론 현장에 가 있으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생각한 것도 이해가 가. 왜요? 왜? 어떻게 이해가? 말하는 거 보니까 네. 좀 뭔 말이요 싶은 게 이게 메가리가 없고 네. 뭐 저기 뭐냐 뭐 조금 노화 현상이 오셨는지 약간 좀 그러더라. 그래서 아 저래서 그랬나? 저래서 싫어하는가?